상금 7,500만 달러, 24개의 게임 종목, 그리고 사우디 리야드에 모이는 전 세계 최정상 게이머 2,000명. 그런데 이 거대한 e스포츠 축제의 가장 큰 변수는 게임 실력이 아니라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하나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야드의 e스포츠 월드컵은 한 나라가 석유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젊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하고 설득하려 하는지, 그리고 스포츠와 게임이라는 문화 산업을 통해 국제 정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장면입니다. 2026년 7월 6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는 세계 최상위권 게이머 약 2,000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철권, 콜 오브 듀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종목에서 경쟁하고 총 상금은 7,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 대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기획하고 국부 펀드가 뒷받침하며 도시 개발과 청년 정책과 국제 홍보가 한꺼번에 얽힌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예상치 못한 긴장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향해 보복하면서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사우디는 전쟁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걸프의 안보 구조 안에서 언제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타 포뮬러1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다른 대형 행사들도 불확실성 속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망설였고 대회 주최 측은 티켓 판매와 참가자 이동, 후원사 관리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우디의 스포츠 전략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최근 몇 년 동안 체스, 핸드볼, 경마, 골프, 모터스포츠, 종합격투기, 전기보트 경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뻗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체제 아래에서 스포츠와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된 돈은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서구 언론은 이것을 종종 스포츠 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권 문제, 예멘 전쟁, 자말 카슈크지 사건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화려한 경기장과 스타 선수, 글로벌 중계 화면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사우디의 움직임을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 세탁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2034년 피파 월드컵 개최는 그 정점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가 브랜드를 다시 쓰는 강력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사우디는 경기장, 콘서트, 게임, 축구, 격투기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보수적인 산유국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인 미래 국가라는 이미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해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청중은 사우디 내부에 있습니다. 사우디 인구 약 3,50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젊은 세대이고 대략 3분의 2가 35세 이하입니다. 이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과 글로벌 콘텐츠에 익숙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종교적 보수주의와 석유 복지로만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지배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치자는 사람들이 왜 권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사우디 왕정은 왕가의 권위, 이슬람 성지의 관리, 석유 수입을 통한 복지 분배로 정당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은 흔들리고 인구는 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자기 표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e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국가가 젊은 세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취향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도시, 산업, 직업,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이 변화의 중심에 왕세자와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점에서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그는 사우디가 극단주의 이념에 30년을 빼앗겼다고 말하며 온건한 이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방향 전환 선언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보수적 종교 질서와 왕정 권력이 결합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 참여 요구가 커지고 석유 이후 경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엄격한 사회 규범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다시 열리고 콘서트가 열리고 여성 운전 금지가 폐지되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전략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e스포츠는 특히 매력적입니다. 여전히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지만 참여 인구만 보면 게임의 파급력이 압도적입니다. 사우디에는 약 2,400만 명의 게이머가 있고 이는 전체 인구의 75% 정도로 설명됩니다. 게다가 게이머 가운데 여성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적 성별 규범이 강했던 사회에서 e스포츠는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공간입니다. 경기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 중계, 코칭, 데이터 분석, 마케팅, 행사 운영 같은 다양한 직업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경제 다각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는 여전히 탄화수소, 곧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합니다. GDP의 약 40%가 탄화수소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거나 전쟁으로 물류와 투자 심리가 흔들리거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 국가 재정 전체가 압박을 받습니다. 한 사회의 장기 성장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제도,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규칙,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우디가 e스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대회 하나를 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게임을 소비하는 청년을 게임 산업의 노동자, 개발자, 디자이너, 중개자, 기업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리야드의 e스포츠 월드컵은 이벤트 산업인 동시에 산업 정책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엘버트 허시먼의 불균형 성장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후방 연관 효과를 보면 하나의 산업이 성장할 때 앞뒤로 연결된 다른 산업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e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경기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 기술, 인터넷 인프라, 숙박, 항공, 광고, 스폰서십, 굿즈, 데이터 분석, 게임 개발, 하드웨어 생산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우디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연결망입니다. 게임을 보는 사람을 모으고 게임 회사를 끌어들이고 서버와 노트북,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고 그 주변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리야드의 중동 최대 규모의 기술 제조 허브를 세우려는 레노버의 계획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 하나가 공장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 메이드 노트북, 서버, 스마트 기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소비 시장에 머물던 사우디를 생산과 조립, 나아가 기술 생태계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우디 국부 펀드가 관여한 컨소시엄이 일렉트로닉 아츠, EA를 55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려 했습니다. 행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산업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우디 국부 펀드는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빠른 성장과 가속의 시기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의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돈으로 판을 흔드는 행위자로 보였습니다. 골프에서는 리브 골프를 통해 기존 PGA 질서에 도전했고 테니스와 스누커, 럭비 같은 종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낮거나 대중적 파급력이 제한적인 분야는 점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스터스 스누커, 여자 테니스 협회 파이널, 럭비 월드컵 개최 같은 이벤트들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것은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우디가 스포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모든 선택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국제정치의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무엇이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는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골프나 스누커는 부유층 이미지와 연결되지만 젊은 대중을 폭넓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축구, 종합격투기, e스포츠는 젊은 남성, 여성, 글로벌 팬덤, 온라인 플랫폼을 한꺼번에 끌어들입니다. 이란 전쟁은 바로 이 계산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여행을 취소하고 기업은 후원을 재검토하고 보험 비용은 올라가고 외국인 관객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은 사우디 지도부에게 석유 의존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안보 위기 하나가 관광, 항공, 스포츠, 투자 심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우디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더 정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들이야말로 석유 외 수입원, 도시 경제, 청년 고용, 국가 이미지 전환을 동시에 건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스포츠는
위험이 작은 미래 산업처럼 포장됩니다. 물론 실제로 위험이 없는 산업은 없습니다. 게임 산업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흥행 주기가 빠르며 특정 게임의 인기가 식으면 대회 가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확장성이 큽니다. 축구장은 물리적 공간에 묶이지만 e스포츠는 온라인 시청과 스트리밍을 통해 국경을 넘습니다. 리야드 경기장에 앉은 관객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지난 대회에는 약 300만 명이 현장을 찾고 온라인 시청자가 7억 5천만 명을 넘었다는 수치는 사우디가 왜 이 분야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e스포츠가 국가 간 경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야드에서 e스포츠 네이션스컵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게임팀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디지털 시대의 국가주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몰라도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공동체를 상상합니다. 이제 그 상상은 경기장만이 아니라 게임 스크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로 그 무대의 중심을 리야드로 가져오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성공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냉소도 피해야 합니다. 사우디의 e스포츠 전략은 분명 야심적이고 자본력도 강하며 청년 인구 구조와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 산업 정책에는 늘 긴장이 따라옵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통제가 충돌할 수 있고 창의성이 필요한 게임 산업이 관료적 계획 아래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질문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젊은 게이머들은 상금과 무대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대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야드 e스포츠 월드컵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 대회가 아닙니다. 사우디가 석유 국가에서 플랫폼 국가로 이동하려는 실험입니다. 과거의 사우디가 땅 속에서 나온 석유를 세계 시장에 팔아 권력을 만들었다면 미래의 사우디는 화면 속에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을 붙잡아 권력을 만들려 합니다. 석유는 정제소와 유조선과 달러를 필요로 했지만 게임 산업은 서버와 스트리밍과 팬덤과 데이터와 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권력의 원천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사우디가 e스포츠를 밀고 가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쟁은 낡은 중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사일, 동맹, 석유, 안보 불안, 강대국 개입이 여전히 이 지역을 흔듭니다. 그러나 리야드의 e스포츠 무대는 사우디가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중동의 얼굴입니다. 젊고 디지털화되고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고 여성도 참여하며 국경 없는 팬덤을 끌어들이는 공간입니다. 두 장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사우디의 현실을 함께 구성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전쟁의 시대와 게임의 시대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만드는 안보 위기가 사우디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야드의 경기장과 서버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석유 이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월드컵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우디 권력의 미래 전략이 화면 위에 올라온 순간입니다. 게이머들이 키보드와 컨트롤러를 잡고 싸우는 동안 사우디 국가는 훨씬 더 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경제 다각화이고 청년 통치이며 국가 이미지 재편이고 포스트 석유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